네, 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료연술 김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한 연초에 이제 오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제 논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면 지금 이제 오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할 건데 어떻게 준비할 거고 그죠? 어떻게 준비할 거고 언제 준비할 거고 무엇을 준비할 거고 이제 이런 게 가장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좀 학교 군으로 좀 묶어서 그 군마다 네, 군마다 좀 대비 전략들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난 여기 연고 한서 중경이시 건동 홍까지 그러니까 성균관대 빼고 연대부터 쭈르륵 상위권 학교들이에요.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미적기하 확통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작년에 기출이 지금 일주일 전쯤 3월 말에 이제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출들을 모두 다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어떻게 출제가 됐냐 좀 단원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열이 수학 수원 수투인데 수학 수원 수투는 원래 단독으로 잘 안 나와요. 단독으로 잘 안 나옵니다. 단독으로 나오는 단원들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에서 경우의 수가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시립대에서 수열이 나왔는데 원래 수학 수원 수투에서 나올 만한 단독 출제할 수 있는 거는 수학하고 경우의 수밖에 수열하고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온다고 했으면 이제 수열들을 그냥 낼 때도 있고 그다음 경우의 수를 낼 때도 있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홍대에서 수학 수원 수투 중에서 지수 법칙을 단독으로 출제했는데 이것도 뭐 출제 기조가 달라졌다 이게 아니고요. 홍대는 원래 미적, 그다음 기하, 확통을 1대 1대 1로 출제를 하는데 근데 딱 미적이 아니고요. 홍대는 항상 수학 수원수투 그다음에 미적 안에서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미적에 엄청 깊게 들어가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출제 기조대로 그냥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고 확통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임의대로 대문항 개수대로 이제 조금 분류를 한 거고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뭐 미적 플러스 확통, 여기 미적 플러스 기하 있지만 그렇게 그냥 좀 섞여 있는데도 1대1 정도 된다. 섞인 비율이 미적 1에 기하 1이 섞인 그런 융합적인 문제다 하면 제가 이제 미적 플러스 기하라고 했지만 그냥 뭐 기하하고 수학 수원 수투가 조금 살짝 섞였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기하 쪽으로 많이 취중됐다. 그럼 제가 기하라고 카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운트는 보시고서 절대적인 비율이다라기보다는 그냥 기하하고 확통이 어느 정도 출제되고 있니? 수원 수투는 어느 정도 출제되고 있니? 그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제 수원 수투는 단독 출제는 잘 안 되지만 합쳐져서는 그래도 여기저기에 계속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미적분은 당연히 강세고 기하 확통도 보시면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조금 특이한 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자, 이화여대 너무너무 유명한 학교인데 진짜 나쁜 학교죠. 항상 모집 요강에 그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하 확통, 미적 기하 확통 세 개 다 출제할 거야. 이렇게 딱 해놓고서는 미적만 낸 지 지금 몇 년째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들 중에서 미적만 준비하는데 이제 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생님 기하 확통이 안 나온다면 제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쓰라고 해요. 쓰라고요. 근데 이제 6개를 만약에 쓰는데 너가 하나 그렇게 쓸 거면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올해 나와요, 안 나와요? 기하학통? 몰라요.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지만 교수님이 갑자기 야 지금까지 재밌었지? 야 이번 나 기하 낼 거야. 이렇게 하면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가 다 미적만 준비할 건데 이대 하나 같이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미적 준비 당연히 제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요. 그럼 기하를 하세요. 원래 기하를 좋아하는 학교고요. 확통 잘 안 나옵니다. 확통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3순위로 시간이 진짜 남는다. 그럼 확통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서강대. 서강대가 작년에 미적 하나 기하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서강대 오전, 오후 했는데 오전도 미적 하나 기하 하나, 오후도 미적 하나 기하 하나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서강대가 왜 특이하냐면 원래 역대 기하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미적 하나 확통 하나였어요. 진짜 작년 모의도 미적 하나 확통 하나 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강대를 이제 치러 간 친구들은 기대를 어떻게 했을 거냐면 미적하고 확통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너무나 다르게 미적하고 기하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요. 서강대 하나만 쓰는 친구는 없어요.
서강대 하나만 쓰는 친구 거의 없죠. 보통 써도 뭐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치는 친구들은 영과고 친구들 중에서 연대만 쓰겠다. 이런 친구들이 보통 하나를 치는 거고요.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어떤 거를 시험 볼 거냐를 생각했을 때 논술 전형을 생각한 친구들은요. 기본 2-3개 이상은 보고 그럼 이제 서강대를 친 친구들은 이제 비슷한 대학의 다른 학교들도 다 같이 쳤을 거고 그 친구들은 사실 기하학통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당황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에 확통만 보고 왔다가 좀 당황스럽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 기조 봐야 하지만 모든 학교 포함이에요. 모든 학교 다들 출제 기조 너무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로 분석해야 되지만 항상 다른 학교 약간 비슷한 결의 아니면 비슷한 난이도의 학교들 기출들을 다 같이 둘러보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여름방학 전에요. 그러니까 7월 전에 기하랑 확통의 개념 완성은 기본적으로 필수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난이도가요. 미적보다는 그래도 힘을 좀 빼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미적에 중점을 두되 그치만 기하학통을 개념은 정확하게 완성을 하고 있어야 7월부터는 기출을 쭈르륵 다 풀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면 늦냐? 늦는 건 아니에요. 그냥 7월부터 한다? 할 수 있어요. 노베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논술만 보나요? 아니죠. 수능이 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면서 그 수능에 있는 여러 가지 과목을 준비하면서 과연 수능에서 보지도 않을 기하랑 확통을 준비한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버리고 싶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했으면 좋겠지만 아이의 마음은 나 이렇게 새로운 거 할 수 없으니까 미적 수업만 듣고 기하학통 수업 안 듣고 그냥 수능 끝나고 나서 그날부터 공부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본적인 개념만 완성해 와도 사실 다른 친구들 다 비슷한 수준이지 않겠어요? 다들 미적을 준비할 건데 기하학통을 수능에서 준비한 친구는요. 사실 논술을 보기가 어려워요. 미적이 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미적을 준비한 친구들끼리 싸움이라고 보면 기하학통 준비 난이도는 비슷한 수준. 그래서 미적보다는 조금 힘을 빼서 준비를 꼭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적분심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1등급 친구들은요. 수학 1등급 친구들은 당연히 적분도 연습이 잘 되어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요. 적분보다는 미분보다는 수원 수투에 조금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논술에서는 적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그냥 빈출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고 항상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분 심화 개념까지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숙대,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뭐 항공대, 단국대, 숭실대, 세종대, 성신여대 이렇게만 썼지만 나머지 이제 미적에서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고요. 정확하게 사실 광운대는 아니에요. 광운대는 미적하고 확통이 나오죠. 제일 특이한 학교인데 근데 확통이 되게 조금 기본 개념 위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이 넣었고요. 그러니까 미적을 출제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당연히 미적 공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출제 기조 분석은 기본이에요. 최근 최소 3개년. 그죠? 최소 3개년 기출을 분석하는데 이제 비슷한 난이도의 학교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돌고 돌아요. A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보다가 야 괜찮은데 그 문제? 그럼 이제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막 나오고 그래서 진짜 준비를 하다 보면요. 너무 똑같은 문제들이 다른 학교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1번은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출제 기조, 그 다음에 다른 대학의 기출까지 풀어보는 거 중요하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기출부터 갑자기 된 좀 경향인데, 뭐 몇몇 학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수능에서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나오는 게 점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금 더 익숙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논술만 준비하던 친구들은 뭐야 갑자기 어색해 이러겠지만 수능을 준비하던 친구들은 너무 익숙한 주제들을 이제 많이 가져다가 쓰고 있다. 그래서 수능을 열심히 하는 게 생각보다 논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연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이제 다양한 학교들이 자꾸 수능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작년 기출 기준으로요 많이 나왔다라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적만 보는 학교에서도요 적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분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제 한 수학 3등급
그 정도 친구들은 적분 많이 버리거든요. 어차피 적분 버려도 등급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른 걸 더 열심히 해서 거기서 등급을 잘 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논술을 할 거면 적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대가 이번에 발표했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국민대가 원래 인문 논술이 있었었고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인문 논술을 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의 레벨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냥 수리 논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혹시 발표한 거 보셨나요? 약수령으로 낸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2문제, 수학 8문제, 인문계는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시간은 90분에 약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약수령 대학교가 한 13군데, 14군데 있는데 그 학교들하고는 결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과도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리 논술도 아닌 것이 완전히 약수령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되게 정의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보고 정의를 잘 외워야 되는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혼자서 절대로 교과서 안 보고요. 정의 잘 안 외워요. 문제 푸는 거 좋아하지만 이 정의는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미적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국민대 하나만 준비한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땐 거의 없거든요. 같이 논술하고 다 같이 준비를 할 건데 그럼 누구랑 엮어서 같이 준비하는 게 낫냐? 그럼 여기는 미적분 보는 학교들 중에서 조금 난이도 쉬운 학교랑 같이 엮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약수령보다는 그쪽이 좀 더 결이 맞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뭐 EBS 연계 교재죠. 당연히 여기서 출제가 되겠다고 말을 했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완벽하게 잘 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낮은 미적 대학과 함께 대비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 미적 안 볼 거고 우리 애 국민대 하나 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대신에 뭘 보시냐면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근데 교과서를 좀 잘 봐야 돼. 교과서에 그냥 문제풀이가 아니고 기본 개념, 정의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출제할 때요.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출제되냐면 약수령이요. 뭐 수능 특강 몇 번 문제 몇 번 몇 번을 변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대는 교과서 어느 교과서에 어떤 개념 어느 교과서에 어떤 개념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출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수령이고요. 약수령은 국어랑 수학을 같이 보는 대학도 있고 수학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총 14개 정도의 학교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일단은 문항 개수, 이거는 이제 자연계 기준입니다. 자연계 기준으로 문항 개수와 시험 시간을 정리를 해놨고요. 보시면은 이제 하이폰으로 중간에 되어 있는 것들 그거는 국어를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국어가 없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금 변동 가능한 거는 고대 세종이 갑자기 시간을 이제 변동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다 문항수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시간을 갑자기 늘렸는데 문항수 6문제에서 120분을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항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금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한국공학대도 지금 문항수를 발표했었던가? 얘가 지금 9문항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시간이 조금 조절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 문항수를 15문제로 바꿨어요. 원래 작년에 9문제였다가 올해 15문제를 내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국어랑 수학을 모두 다 준비하는 게 좋고요. 국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수학만 보는 학교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1번은 개념 숙지예요. 개념 숙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약수랑 정규반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는데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문제 이건 풀고 비슷한데 저건 못 풀어요. 그러면 이유는 다 뭐냐?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인데 하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연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두 번째로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하겠다고 정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확하게 풀어보시고 근데 이제 국민대랑은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조금 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마지막에 실력 완성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조금 더 수월한 문제 위주로 최대한 시간 맞춰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있는지 이걸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의 논술을 연습해서요. 시간 안에 내가 국어랑 수학 문제를 이제 얼만큼 풀 수 있는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풀고서 넘어갈 건지, 전략적으로 국어를 먼저 풀지 수학을 먼저 풀지를 계속 이거를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 대다수, 근데 이거는 뭐 많은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합격한 친구들은 보통 이제 국어를 먼저 풀고 그다음 남는 시간에 수학에 올인한다. 이게 조금 더 시간 배분이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모의 논술 시간 재고 푸는 것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왜 알겠어. 이제 논술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알겠고, 대충 우리 친구는 어느 정도 라인으로 조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업을 할 때 교과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념 얘기해주고요. 필요한 논술에 이제 필요한 증명, 교과서 증명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그게 어떻게 논술 기출로 연계가 되는지,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너네가 뭘 생각해서 이거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지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뭐 당연히 핵심 빈출 개념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건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수업 진행은요.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눠서 1교시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실전 모의를 일주일 뒤에 봐요. 일주일 동안 복습할 시간을 준 뒤에 실전 모의를 보고요. 실전 모의를 보는 동안에 뭘 하냐면 대면 첨삭을 같이 진행합니다. 지금 상반기엔 대면 첨삭을요. 제가 그냥 전부 다 해요. 제가 친구들 진짜 한 명씩 다 보면서 대면 첨삭을 하고요. 그다음에 2교시에는 이 대면 실전 모의에 대한 해설, 그다음에 3교시에는 핵심 빈출, 주제 강의 이렇게 한 사이클이 매주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를 보면요. 그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은요.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드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친구의 이제 예인데 뭐 주제와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딱 얘기가 되어 있고 배점이 있고 이제 나의 점수, 우리 아이의 점수가 이제 어떻게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럼 100점 만점에 지금 뭐 우리 아이 지금 66점 맞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도표로도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게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전체 평균이고요. 연두색의 학생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점수는 이제 연두색으로 삼각형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다. 맞죠? 그래서 넓으면 넓을수록 좋게.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은요. 이제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업을 따로 뭐 더 준비할 필요가 없이 이 안에서만 준비를 해도 4번 복습이 다 가능하게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1주차에 수업을 한번 하고, 그죠? 그다음 다시 쓰기라고 해서 복습 과제인데 그 수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서술하듯이 풀어오면요. 이것도 제가 첨삭할 때 하나씩 서술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서술을 하는 게 우리 애가 뭐 글씨를 예쁘게 썼네 안 썼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뭐 이걸 잘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못했는지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서술을 하면서 얘가 포인트를 여전히 못 잡고 있네. 여기서는 정확하게 잡고 지금 모든 거를 좀 잘 서술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쓰기도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2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실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전날 보통 전날 열심히 하죠. 전날 막 다시 복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대면 첨삭이 있기 때문에 대면 첨삭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문제를 보고 오는 그래서 총 4번 사이클이 자동으로 돌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이제 대면 첨삭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원은 다 대면 첨삭이에요. 다 대면 첨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른 기타 대형 학원에서 서면 첨삭이 충분히 괜찮다. 서면 첨삭 왜? 문제 없어. 야, 서술이 문제야? 야, 문제 푸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대치동 말고 다른 모든 학원들은요. 다 대면 첨삭이에요. 목동이요? 다 대면 첨삭이고 분당이요? 다 대면 첨삭이에요. 근데 이 대치동에서도 대형 강의에서만 대면 첨삭을 안 하고 서면 첨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가 대면 첨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밖에 생길 수가 없냐면 저희가 진짜 뭐 학생들이 막 이게 수강 신청이 들어와도 대면 첨삭 그 첨삭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저희가 모집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분들의 수에 따라서 학생 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한 분당 10명을 이제 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뭐 10분을 모셨어요? 그럼 100명이 정원인 거예요. 끝이에요. 더는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분들이 대면 참석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시간이고요. 강의실도 더 필요해요. 제가 100명을 데리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죠? 그럼 여기에 밖에 최소 20명이 앉아서 첨삭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선생님 한 분에 학생 한 명. 근데 그게 바로 옆에 앉아 있어 봐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럼 이 거리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강의실도 문제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선생님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학생 수를 절대로 대형 강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첨삭을 하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어요. 잘 풀었어요.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문제 포인트를 잘못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잘못 서술된 부분들, 잘못 이 친구가 뭐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 그냥 내가 서면으로만 해서 줬을 때 과연 얼마나 이 친구가 흡수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조금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사실은 어머님들도 설명 읽으면 오실 필요가 있냐? 없다. 자료 쫙 받아서 집에 가서 딱 보시면 이거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럼 저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대면 첨삭이 왜 중요한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합격한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합격 수기 중에서 몇 개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요. 수능 뭐 23, 244 했고요. 작년에 식품 영양 이제 전액 장학금 받았던 이제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예요. 요 친구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냐면 처음에 수업 들었을 때 논술을 시작했는데 자신감 있게 맞죠? 2대 문제 쉽다던데 이런 얘기를 이제 언뜻 듣고 온 거예요. 이제 소개로.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 수학하고 많이 다른 결이었다. 당황스럽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처음에 좀 많이 헤매고 좀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 뭐 풀을 뭐 길게 쓰거나 꼭 써야 되는 내용 쓰지 않거나 개념을 처음부터 뭐 잘못 알고 있거나 거기다가 확통기하는 선택도 안 했는데 거기까지 해야 돼? 진짜 힘들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대면 첨삭하고 그다음 복습 동영상 강의 보면서 계속해서 복습해서 결국은 이제 잘 갔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논술 공부하고 수능 수학을 동시에 하다 보면 종종 수능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수능은 매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뭐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수능에 더 집중하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한테. 수능에 더 집중해라. 수능에 집중하고 논술은 조금 더 부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이 나오던 수능 등급보다 수능이 좀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보고 다 붙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친구들이 준비할 때요. 그러니까 친구들마다 당연히 다 달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래도 수능을 조금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논술은 부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끝까지 좀 부담감이 없고요. 그럼 가늘고 길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 친구는 일반고 3등급 때 친구고요. 수능 뭐 2, 3, 2, 5,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수능 꼭 1등급이어야지 학교 합격할 수 있냐.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1등급인 친구는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죠. 3등급인 친구는요. 그래 그 친구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수능이 너무 이제 유형화되었기 때문에 유형화된 연습을 많이 안 했지만 수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친구들 중에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능 등급만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희대 약과학과를 갔는데요. 뭐 이 친구는 이제 뭐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풀어낸 문제들을 보고 첨삭하면서 짠 데이터로 좋은 곳을 몇 군데 추려줬어. 뭐 했는데 제가 이제 지원할 때 지원 이런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지원을 몇 개 어디 할 거예요? 그러면 넌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맞아. 여기보다 저기가 낫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골라줬었는데 그렇게 추려줬었는데 그 중 하나가 경희대였고 결론적으로는 자기한테 좀 딱 맞는 문제가 나와서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죠? 네. 운이 좋았던 겁니다. 선생님께서 추려준 대학을 웬만하면 다 예비 번호를 받을 정도로 자기랑 잘 맞았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잘하기도 잘했겠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친구들 가르친 지 한 15년 이번에 한 15년 차인 것 같아요. 15년 됐고 친구들이 쓰는 거 몇 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학교 결이 좀 맞다 이런 게 당연히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보고서 너무 아닌 학교를 골랐을 때 여기보다는 어디가 조금 낫다 이렇게 이제 골라주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잘 맞았고
또 운도 좋게, 왜냐면 문제가 몇 개 안 나오면 그중에 자기한테 잘 맞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운 좋게 좀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험 본 학교는 대부분 미기학 다 본 학교였는데 좀 내신으로 기하학통 공부했기 때문에 수업 따라하기가 좀 더 수월했다. 이 친구는 7월부터 준비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하학통 그 전에 준비가 끝났고, 그죠? 기본 개념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수월했었다. 그래서 기하는 2학년 때 공부했는데 기억에 잘 남았지만 확통은 3학년 때 했는데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매번 새롭게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들었었다. 그죠? 그래서 확통 꾸준히 하는 것이 방법인 것 같고, 얕보지 말고 문제집 많이 풀어봐라. 그죠? 양치기 조금 해봐라. 뭐 이런 얘기고요. 논술은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문제 이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면 알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7월에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7월에 막 엄청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많이 오다가 한 9월쯤 되잖아요. 친구들이 절반 정도 없어져요. 다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막 마음이 불안해요. 막 추워지잖아요. 마음이 막 불안하면서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선생님 파이널 때 다시 올게요. 수능 끝나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고서 일단 보류하고 그다음에 수능에 집중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른 전형을 쓰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결국은 논술 전형을 쓸 건데 준비하기가 너무 벅차니까 잠깐 스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친구 준비 안 한 친구보다 당연히 준비한 친구들에게 더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유형이요 완전 똑같은 게 아니죠. 수능하고 논술이 겹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아닌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단시간에 잡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나 하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연간 커리는요. 1, 2월에 수학 수원수투 핵심 빈출 나갔고 지금 미적분 핵심 빈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에 확통, 6월에 기하 나갈 거고 7월부터 9월까지는 12주 실전으로 작년 기출 위주로 이제 기출 분석해서 이제 최신 기출로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요. 10월하고 11월에는 대학별로 파이널 특강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개강반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규반 미적분을 압축 정리할 거고요. 주요 최빈출 주제로 해서 총 7강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강의 커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수업이 있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확률 특강하고 지금 통계 특강이 있는데, 확률 특강이요 기본 개념 압축 요약 정리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3시간 반인데 3시간 반에 한 단원씩 끝나요. 한 단원씩 끝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 이 말 빠르게 한 1.2배속으로, 그죠? 제가 이제 래퍼가 돼서 빠바바바바바박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막 해주고 요약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 교과서 기본 문제들 조금 같이 풀어보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사실 문제를 확통이랑 기한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체 교재도 나가지만 1등급 수학 미래 앵걸로 해서, 여기가 조금 문제 개수가 적어서 쎄는 문제 개수가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이제 1등급 수학 요 문제 같이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1등급 수학은 숙제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토요일 저녁에요. 세 번에 걸쳐서 확률 특강 기본 개념 압축 요약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수강을 가능한 친구는 완전 노베인 친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듣긴 들었는데 압축해서 요약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가능해요. 근데 나 완전 마스터, 확통 마스터. 그럼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친구들은 조금 듣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통계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개념 압축 요약 정리할 거고요. 날짜는 5월 5일하고 5월 6일 날 이제 쉬는 날 이틀의 연속으로 오전에 3시간 반씩 수업을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체 교재 1등급 수학은 숙제로만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강도 있으니까 꼭 7월 되기 전에요. 그쵸? 7월 되기 전에 기하확통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등급이나 우리 아이 지금 이 준비 상황을 보시고 어느 대학 라인을 우리 아이가 좀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질의응답은요 마지막에 선생님 다 끝나시면 그때 한꺼번에 같이 받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